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배 평창군정방송입니다. 아침과 한낮 기온의 일교차가 심해졌는데요. 일교차를 대비한 옷차림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피7배 평창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에 돌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심혜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12년 20.6%, 2017년 24.1%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인구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군은 출생자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고령화 인구 비율이 2012년부터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관련 주요 추진 부서 간 협의사항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구정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총괄 교육, 출산 고령화, 귀농, 귀촌,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 실무 담당자를 구성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업 추진부서 담당급 20여 명이 참석해 분야별 인구정책과 사업 진행 상황, 부서 간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총괄 교육, 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귀농 귀촌, 정주 여건 등 5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 실무 담당자로 구성하였으며 제1회 인구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구정책 관련 주요 추진 방향, 진행 상황, 부서 간 협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19년 평창군 인구정책 추진 계획을 이달 내로 확정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평창을 만들 수 있도록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돌봄, 양육 환경 조성, 정주 여건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노동력도 줄고 경제활동도 산업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더 이상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은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창군의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유소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창군은 노인 및 아동의 돌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고령 사회를 만들고 출생아 수 증가를 기대 효과로 뽑았습니다. 또한 군은 궁극적으로 활기차고 편리한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시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머무르고 싶은 지역사회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해피7백 심혜인입니다. 온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16일 강원도 전역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문화 행사에서는 올림픽 대표 문화 공연인 아트온 스테이지 제천 공연과 강원도립 예술단 공연, 대관령 겨울음악제가 열렸으며 올림픽 주요 장면 및 감동 영상을 담은 올림픽 미디어 사진전도 개최됐습니다. 또한 세계 불꽃축제 및 올림픽 비개최 시군의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문화 행사도 이루어져 풍성한 볼거리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는 7일 가수 홍진영 등이 출연하는 강원의 흥 공연이 펼쳐졌고
10일에는 국악 중심의 공연이, 12일에는 평창이 전달한 평화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풀어낸 강원의 영감이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재조명하고 올림픽 관련 문화 콘텐츠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행사로서 다양한 갈래의 올림픽 관련 문화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문화 행사는 다양한 올림픽 관련 문화 행사로 도내 전역에 동계올림픽이 전달한 평화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장애인 동계스포츠 대축제인 제16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막을 올리고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는 지난 12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뮤직텐트에서 개회식을 가졌으며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평창군을 비롯한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총 885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으며 개최 종목은 총 7개 종목으로 선수부 6종목, 동호인부 3종목이 운영됐습니다. 휠체어 컬링은 대회 최초로 17개 시도의 모든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에서 온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준 31명의 국가대표 선수들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회 기간에 장애인 체육 홍보관인 KPC 하우스를 열어 장애인 스포츠를 홍보하고 체육인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권익보호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 평창 지역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자원봉사 워크숍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간 원활한 소통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 열렸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나를 깨우는 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상실감을 느끼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자원봉사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군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마케팅 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평창 국립대화도서관에서 진행된 교육은 한국여성농업인 평창군 연합회 회원 등 지역 여성농업인 15명이 참여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블로그 관리, 농산물 사진 촬영 및 편집, 동영상 제작 등을 배우며 나만의 농산물 홍보 자료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SNS 마케팅 및 스마트폰 활용 전문 강사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전국 바둑대회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평창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국 바둑대회는 바둑 동호회 회원과 초등학생 바둑 꿈나무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전국 최강 단체전, 전국 동호회 단체전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권 선수들이 참가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의미를 더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으로서 바둑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생활체육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바둑교실 운영, 관내 바둑대회 개최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던 평창군에서 2019 평창 장애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장애인 단체 관계자, 장애인 인권활동가 등 50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그 현장을 심혜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와 한국장애포럼은 평창 동계패럴림픽 1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019년 평창 장애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평창 장애포럼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 참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패럴림픽을 기념하고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제시하는 이런 포럼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동계 패럴림픽도 치렀잖아요. 그 덕분인지 이제 편의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일반적으로 잘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이제 편하고 요 시설에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정비 이용하는데 편하고, 지금 이렇게 여기 평창에 장애인 포럼이 열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수용할 만큼, 당사자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수용할 만큼 평창 이런 시설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장애운동 인권 전문가들이 포용사회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포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또 이 문제와 관심이 있는 모든 중증장애인들과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같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관련 관계기관들도 같이 함께 와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포럼 첫날인 11일 한국 최초로 여성위원으로 선출된 김미연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날 포럼의 주 관심은 오는 7월로 다가온 장애등급제 폐지에 쏠렸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의 삶의 변화, 중증 장애인 노동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가 또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사항이라서 그 주제에 맞추어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장애인들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문제, 특히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토론을 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포럼이 패럴림픽 정신을 잇는 평화와 화합의 포럼이라며 내년에는 국제장애 포럼의 위상으로 규모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도 관계자 역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계기가 된 것처럼 이번 장애 포럼 역시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을 이제 기념해서 평창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인데요. 이것이 매년 좀 지속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이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던 이곳에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창 장애 포럼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더욱더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햇빛질백 심혜인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11일부터 28일까지 노세 3기 지역인 다수, 도돈, 고길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세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평창군이 이달 22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2035년 평창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2035년을 목표로 평창군의 장기발전 방향과 공간구조의 틀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입니다. 평창군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중앙부처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과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숙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햇빛칠배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